윤재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아내 정선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선아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어요. 특히 대학 동창인 한소영과는 거의 매주 만나는 것 같았죠. 또 늦는구나. 재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선아가 아침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죠. 김치찌개를 데워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만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딸 윤서연은 작년에 결혼했고 아들 윤태주는 군복무 중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술 마셨구나. 조금만 마셨어. 선아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석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죠. 소영이랑 만났어? 응, 오랜만에 수다 좀 떨었어. 선아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재석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결혼 초반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매일 밤 이야기꽃을 피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대화는 필요한 것만, 감정은 담지 않고 주고받았죠. 재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권태기라는 건가 싶었어요. 친구들도 다들 비슷하다고 했죠. 당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선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듯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선아는 재석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망설였어요. 재석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혼하자는 거야? 재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선아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선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영이네 부부가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 재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소영의 남편 최도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한 달 동안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지내보자고. 순간 재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선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배우자를 바꿔서 한 달 동안 지내보자는 거야. 선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재석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농담인가 싶었죠. 당신 지금 정신이 멀쩡해? 나도 처음엔 놀랐어. 선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석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잠깐 일단 들어봐. 선아가 손을 들어 재석을 진정시켰습니다. 재석은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소영이가 그러는데 우리 모두 권태기라고. 한 번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그게 정상이야? 재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당신도 요즘 재미없잖아.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이런 방법을 써? 한 달만이야. 서로 동의하에 하는 거고. 선아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석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죠. 내가 동의할 것 같아?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선아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봤어요. 소영이는 당신을 좋게 봤어. 성실하고 듬직하다고.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아가 안방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재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배우자를 바꾼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담배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에 끊었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했어요. 재석은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집들에도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 싶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윤이었어요.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저 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엉뚱한 제안을 했네요. 도윤이 사과했습니다. 재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도 피해자인 것 같았죠. 자네도 동의한 거야?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도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재석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두 남자 모두 아내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형님이 싫다고 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자네는 따르겠다는 거야? 재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죠.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재석은 놀랐습니다. 도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죠. 일단 생각해보겠어. 재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잡고 서 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안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재석은 거실 소파에 누웠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생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선아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축제에서였어요. 선아는 춤을 추고 있었고 재석은 한눈에 반했죠. 고백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등을 떠밀어서 겨우 고백했죠.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선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승낙했어요. 재석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연애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설렜어요. 손만 잡아도 심장이 뛰었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었어요. 각자의 일에 바빠졌죠. 재석은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했어요.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었죠. 선아도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쳤습니다. 학원 보내고 입시 준비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부부는 동료가 되어버렸죠. 이제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볼 줄 몰랐죠. 재석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소파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재석은 자문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는 거부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죠. 솔직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소영은 어떤 여자일까? 선아와는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인간의 본능이었죠. 재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했어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죠.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재석은 겨우 한두 시간 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뻐근했죠. 선아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대화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아침 먹어. 선아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놓였어요. 재석은 묵묵히 수저를 들었죠. 어제 얘기 잊어도 돼. 선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석은 수저를 멈췄어요. 선아를 바라봤죠. 당신이 싫다면 안 할 거야. 선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렸죠.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재석이 말했습니다. 선아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죠. 정말?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재석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재석을 지켜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회사에 출근한 재석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딴 생각만 났어요. 부하 직원이 3번이나 불러서야 정신을 차렸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재석은 얼버무렸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다가 나갔어요. 재석은 한숨을 쉬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담배를 피우던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죠.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아였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저녁에 소영이네 부부랑 같이 식사해. 7시에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재석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벌써 약속을 잡은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재석은 답장을 보냈죠. 알았어.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재석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오후 내내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보고서도 작성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저녁 약속 생각뿐이었죠. 6시가 되자 재석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죠. 선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한소영과 최도윤이 함께였죠. 왔어? 선아가 재석을 반겼습니다. 재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오랜만입니다, 형님. 그래, 잘 지냈나? 재석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맞은편에 있었어요. 처음 제대로 마주보는 거였죠. 소영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선아보다 2살 어렸어요. 단발머리에 화장이 진했죠. 드디어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한소영입니다. 소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묘했죠. 메뉴 주문할까? 선아가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각자 메뉴를 골랐어요. 와인도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회사 얘기, 아이들 얘기였어요. 본론은 피하고 있었죠. 와인이 한 잔씩 돌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였어요. 재석은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재석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죠.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어요. 소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권태기예요. 15년째 살고 있는데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했어요. 재석은 동병상련을 느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그게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해? 재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한 방법으론 안 돼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해요. 선아가 소영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두 여자는 이미 마음이 통한 것 같았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선아가 재석과 도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윤이 먼저 말했죠.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어요. 도윤의 고백이었습니다. 재석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변화가 두렵지만 필요했죠. 규칙을 정하자. 재석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재석을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첫째, 한 달만이다. 둘째, 서로의 사생활은 묻지 않는다. 셋째, 감정은 갖지 않는다. 재석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규칙이었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소영을 봤어요.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한다.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선 안 돼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재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정말 하는 거야? 재석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재석은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죠. 좋아, 해보자. 재석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선아가 가장 놀란 것 같았어요. 예상 못한 결정이었죠. 진심이야? 한 달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재석이 못을 박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이 내려졌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로 넘어갔어요. 현실이 다가왔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때? 선아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모두가 동의했죠. 그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과 소영, 선아와 도윤이 서로를 봤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은 각자 반씩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재석은 현실감이 들지 않았죠. 그럼 일주일 후에 봐요. 소영이 재석에게 인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재석은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아와 재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재석이 물었습니다. 선아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선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재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죠. 재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다른 여자와 살게 되는 거였어요. 상상이 안 됐죠. 내가 미친 건가? 재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저 막막할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선아와 재석은 평소보다 더 써먹했어요. 대화도 줄었죠. 선아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재석도 마찬가지였죠. 칫솔은 새로 사야겠네. 선아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수요일 저녁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석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말에 차 한잔 할까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소영의 제안이었습니다. 재석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재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부터 시작인가 싶었어요. 긴장이 됐죠. 토요일 오후 재석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어요. 소영이 먼저 와 있었죠. 왔어요? 소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편안해 보였죠. 네, 늦지 않았죠?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커피 드세요? 소영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재석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소영은 카페라테였죠. 어색하죠?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석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실이었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석이 고백했습니다. 소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내봐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취미, 음식, 영화 얘기였죠.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주말마다 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뜸했어요.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저도 등산 좋아해요. 같이 가면 좋겠네요. 소영의 말에 재석은 놀랐습니다. 선아는 등산을 싫어했거든요. 새로운 발견이었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재석은 마음이 조금 놓였죠. 월요일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현실이 다가왔어요. 재석은 긴장했죠. 네, 주소 알려드릴게요. 재석은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소영이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선아와 마주쳤습니다. 선아도 외출했다 온 것 같았어요. 도윤 씨 만났어? 응, 차 마시고 왔어. 선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더 묻지 않았어요. 암묵적인 규칙이었죠. 일요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선아와 재석은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등을 돌리고 있었죠. 잘 자. 당신도. 짧은 인사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였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재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선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잠들지 못한 것 같았죠. 새벽 3시, 재석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은 어두웠죠. 정말 괜찮은 결정일까? 재석은 마지막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아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 하나에 담았죠. 그럼 한 달 후에 봐. 선아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선아가 나간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재석은 혼자 남았어요. 낯선 고요함이었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재석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소영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죠. 어서 와요. 재석이 어색하게 맞았습니다. 소영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죠. 방은 안방을 쓰세요. 제가 작은 방으로 갈게요. 재석이 제안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작은 방 쓸게요. 이 집 주인은 재석 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결국 소영이 작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석이 부엌으로 갔어요. 뭘 해먹을지 고민했죠. 제가 할게요.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요리 좋아해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볼게요. 소영은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재석은 도와주며 어색함을 달랬죠. 맛있어요. 재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이 기뻐했어요. 작은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석은 거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소영은 방에서 쉬었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죠. 내일 회사 가세요? 네, 평소대로 출근해야죠.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소영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죠. 저는 집에서 일해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한 달 동안 함께 있을 건데. 재석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죠. 밤 10시 각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잘 자요. 네, 좋은 꿈 꾸세요. 재석은 안방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25년 만에 혼자 자는 거였죠. 작은 방에서는 소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낯선 집, 낯선 사람과의 첫날이었죠. 두 사람 모두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도 안 됐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화요일 아침, 재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영이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소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가 놓여 있었어요. 선아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죠. 고마워요. 재석은 어색하게 앉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재석을 바라봤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보통 7시쯤 들어와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소영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았죠. 회사에 도착한 재석은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소영이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죠.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그래요. 재석은 둘러댔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메뉴 뭐가 좋아요? 제육볶음 어때요?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수고스럽겠지만 부탁해요. 전혀 수고스럽지 않아요. 맛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했습니다. 선아와는 이런 대화를 한 지 오래됐어요. 새로운 기분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죠. 왔어요? 손 씻고 오세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재석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죠. 제육볶음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재석이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소영이 미리 알아본 것 같았죠.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맛을 알았어요? 선아 씨가 알려줬어요. 매운 거 좋아한다고.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아가 신경 써준 거였어요. 재석은 복잡한 기분이었죠.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죠.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놀랐어요. 정말로 함께 가자는 거였죠.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북한산 어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스도 정하고 준비물도 체크했어요. 오랜만에 설렜죠. 목요일 저녁 재석은 와인을 사왔습니다. 소영이 놀라며 기뻐했어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분위기 좀 내보려고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취미에 대해 알아갔어요. 대화가 깊어졌죠. 결혼 생활 어땠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규칙상 묻지 않기로 했지만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처음엔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죠. 저도 그래요. 사랑이 식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됐죠. 와인이 2병째였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재석도 취기가 올랐죠. 오늘 정말 즐거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죠.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재석은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죠. 늦었네요. 들어가서 쉬어요. 재석이 일어났습니다. 소영도 따라 일어났어요. 조금 비틀거렸죠. 괜찮아요? 재석이 소영을 잡아줬습니다. 순간 가까워진 거리에 두 사람 모두 놀랐어요. 재석은 빠르게 손을 뗐죠. 괜찮아요. 들어가서 잘게요. 소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재석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규칙을 정했잖아요. 감정은 갖지 않기로 했죠. 토요일 아침 등산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등산복을 입으니 젊어 보였죠. 준비됐어요? 네, 가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올랐죠. 소영은 체력이 좋았습니다. 재석보다 앞서갔어요. 가끔 뒤돌아보며 기다려줬죠. 힘들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이라 그래요. 재석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찼어요. 소영이 웃으며 물을 건넸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감탄했죠. 와, 정말 멋있어요. 네, 올라오길 잘했어요. 바위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아침에 만든 거였어요. 맛있었죠. 사진 찍을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어요. 자연스럽게 웃었죠. 하산하는 길에 소영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재석이 재빨리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소영이 재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어요. 재석은 당황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지쳤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실에서 쉬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였죠. 다음 주에도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석과 소영은 자연스럽게 지냈어요.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을 함께 했죠. 화요일 저녁 재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어요. 아빠, 주말에 집에 갈게요. 재석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올 줄 몰랐어요. 소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왜?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 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석은 대답을 못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죠.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갔어. 좀 아프셔서. 정말요? 심하게 아프신 거예요?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재석은 마음이 아팠어요. 딸에게 거짓말하는 게 힘들었죠. 크게 아프신 건 아니야.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저도 할머니 댁에 가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조용히 있고 싶대. 재석은 간신히 둘러댔습니다. 서연이 수긍했어요. 전화를 끊고 재석은 한숨을 쉬었죠. 딸이에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미안해요. 저 때문에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재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족에게 비밀을 만든 게 괴로웠죠. 목요일 저녁 소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놀라서 다가갔죠.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가 전화했어요. 잘 지내냐고.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생각에 울었던 거였어요. 재석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죠.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재석이 어색하게 위로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재석은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줬어요. 때론 침묵이 위로가 되기도 했죠. 고마워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석은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자연스러운 위로였죠. 그날 밤 재석도 선아가 그리웠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었죠. 선아는 잘 지내고 있을까? 재석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았죠. 토요일 두 번째 등산이었습니다. 이번엔 청계산으로 갔어요. 날씨가 좋았죠. 오늘은 제가 앞장설게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따라왔어요. 일주일 전보다 편해졌죠. 산 중턱에서 쉬었습니다. 약수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시원한 물을 마셨죠. 재석 씨는 후회 안 해요? 소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재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소영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재석도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었죠. 하산 후 두 사람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었어요. 파전도 시켰죠.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소소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 잠들었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운전했어요. 가끔 소영을 바라봤죠. 예쁘네. 재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석이 소영을 깨웠어요. 도착했어요. 어머, 잠들었네요. 소영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죠. 2주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남은 시간은 2주였죠. 일요일 저녁 재석과 소영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아까웠죠. 2주 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약속이니까.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죠.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재석의 진심이었습니다. 소영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을 마셨죠. 그날 밤 재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영과의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였죠. 선아에게 돌아가야 해. 재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소영과 있는 게 편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3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재석과 소영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죠. 오늘 일찍 들어와요. 특별한 저녁 만들어줄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이 기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의 요리는 늘 맛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재석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스테이크 어때요? 와인도 준비할게요.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이 기다려졌어요.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였어요. 재석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운 것 같았어요. 재석도 마음이 복잡했죠. 잘 지내? 응, 당신은? 짧은 대화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규칙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끊을게. 선아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석은 한동안 서 있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났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죠. 왔어요?
거의 다 됐어요. 소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재석은 선아와의 통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맛있는 냄새네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였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파스타까지 있었어요. 레스토랑 못지않은 수준이었죠.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3주차 기념이에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석은 감동받았어요. 이런 정성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와인을 따르며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까지 켰어요. 분위기가 로맨틱했죠. 건배해요. 뭘 위해서요? 재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재석은 소영을 바라봤죠. 촛불에 비친 소영의 얼굴이 예뻤습니다. 재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은 위험했죠. 스테이크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처음 만들어 본 거라 걱정했어요. 소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재석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자꾸만 선을 넘으려는 마음을 다잡았죠.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제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죠. 재석 씨는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서인지 대담한 질문이었어요. 재석은 당황했죠.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거짓말. 다들 이상형은 있잖아요. 소영이 재촉했습니다. 재석은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편안한 사람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저는 어때요? 소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재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영이 기대하며 바라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편해요. 정말로. 재석의 진심이었습니다. 소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만족한 표정이었죠. 저도 재석 씨랑 있으면 편해요. 도윤이랑은 달라요. 소영이 남편을 언급했습니다. 규칙을 어긴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어떻게 달라요? 도윤이는 늘 바빴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재석 씨는 달라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재석은 소영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소영이 재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죠. 오늘 고마워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순간 소영이 재석에게 기대왔습니다. 재석은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재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소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재석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규칙 따위는 잊고 싶었죠. 하지만 재석은 일어났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됐어요.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였죠. 늦었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재석은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소영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재석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소영이 자꾸만 생각났죠. 수요일 오후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재석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형님, 잘 지내시죠? 그래. 자네는?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아내와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선아는 잘 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소영이도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로 더 묻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재석은 한숨을 쉬었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소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통화를 한 것 같았어요. 재석은 조용히 다가갔죠. 도윤 씨랑 통화했어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그리워지네요.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석도 선아가 그리웠어요. 25년의 세월은 쉽게 잊을 수 없었죠. 일주일만 더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위로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재석은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소영도 헷갈리고 있었던 거죠. 목요일 저녁 두 사람은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었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소영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석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재석 씨. 네. 우리 이상하죠? 소영이 물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상한 관계였으니까요. 한 달 약속이었는데 정이 들어버렸어요. 소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재석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면 끝나요. 재석이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소영이 손을 놓았어요. 서로 침묵했죠. 금요일 재석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꽃을 사들고 집에 갔어요. 소영을 위한 선물이었죠. 어머, 이게 뭐예요? 그냥 고마워서요. 소영이 기뻐했습니다. 꽃을 꽃병에 꽂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재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마지막 주말이네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내일 특별한 곳으로 가요. 재석이 제안했습니다. 소영이 기대하며 물었어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재석은 마지막 주말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소영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보내고 싶었죠. 토요일 아침 재석은 소영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양평이었어요. 재석이 좋아하는 곳이었죠. 여기 정말 예뻐요.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강변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재석 씨, 우리 사진 찍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죠. 점심은 근처 맛집에서 먹었습니다. 민물 매운탕이었어요. 소영이 맛있게 먹었죠.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재석도 기뻤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좋았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했죠. 오후에는 근처 수목원을 산책했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소영이 꽃 앞에서 포즈를 취했죠. 예쁘네요. 재석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꽃을 말한 건지 소영을 말한 건지 모호했어요. 소영이 수줍게 웃었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마지막 주말을 알차게 보냈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소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저녁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소박하지만 맛있었죠.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어요. 월요일엔 원래대로 돌아가야 했죠. 재석 씨. 네. 이 한 달이 꿈 같았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침묵했어요. 때론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죠.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재석이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소영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알아요. 월요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게요. 도윤 씨가 기다리겠네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복잡했죠. 그날 밤 재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소영이 떠나는 거였어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죠. 새벽 2시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재석이 나가보니 소영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네, 잠이 안 와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재석도 물을 따라 마셨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죠. 재석 씨,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예요? 이 한 달 동안 행복했어요? 소영의 질문에 재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석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었죠.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로. 소영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석도 꼭 잡았어요.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일요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재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평범하게. 두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읽고 영화도 봤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였죠. 저녁은 소영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재석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마지막이라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재석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소영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펐죠. 식사 후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첫날처럼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내일이면 끝이네요. 네, 약속대로요. 재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영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재석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재석의 진심이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재석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재석은 눈을 떴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죠. 소영은 이미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물건들을 담았어요. 조용히 담담하게. 아침 먹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아침 식사였죠. 토스트와 커피,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침묵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도 고마웠어요. 정말로.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겨우 한 달이었는데도 말이죠. 9시가 되었습니다. 소영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어요. 재석이 따라 나왔죠. 잘 지내요. 당신도요. 소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걸음 나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재석과 눈이 마주쳤죠. 재석 씨. 네. 행복하세요. 꼭요. 소영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이 문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낯설었죠. 회사에는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어요.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였죠. 재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소영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아였어요. 한 달 만에 귀가였죠. 왔어. 선아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재석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땠어? 재석이 물었습니다. 선아가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랬어. 당신은? 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그냥 그런 한 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선아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였죠. 저녁 뭐 먹을까? 선아가 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재석은 어색함을 느꼈죠. 아무거나. 김치찌개 끓일게. 선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얘기, 집안일 얘기였어요. 한 달 동안의 일은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서연이가 전화했었어. 할머니 댁에 갔다고 했어. 재석이 말했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한 게 미안했죠. 태준이도 곧 휴가 나온대. 그래? 언제?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선아와 재석은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한 달 만이었죠. 잘 자. 당신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죠. 재석은 소영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도윤과 함께 있겠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잊어야 해. 원래 생활로 돌아온 거야. 재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영과의 한 달이 너무 선명했죠. 화요일 아침 재석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선아가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죠. 맛있게 먹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죠.
회사에서 재석은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소영과 등산 가던 날 와인 마시던 밤들이 떠올랐죠. 점심시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소영의 번호가 있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규칙이야. 끝난 거야. 재석은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수요일 저녁 선아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영과 만났다고 했어요. 재석은 놀랐죠. 소영 씨는 어떻게 지낸대? 잘 지내는 것 같아. 도윤 씨랑 여행 간대. 선아의 말에 재석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영이 잘 지낸다니 다행이면서도 서운했어요. 벌써 잊은 건가 싶었죠. 우리도 여행 갈까? 선아가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놀랐어요. 선아가 먼저 제안하다니. 어디로? 제주도 어때? 오랜만에 둘이서. 선아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도 노력해야 했어요. 원래 생활로 돌아가려면. 좋아. 주말에 가자. 재석이 동의했습니다. 선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목요일 재석은 점심을 먹다가 소영을 봤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이었어요. 소영도 재석을 봤죠.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소영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석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지나쳤죠. 재석은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온 재석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척해 보였죠. 나 때문인가? 재석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소영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죠. 금요일 저녁 재석과 선아는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오랜만이었죠. 펜션 예약할까? 호텔이 나을 것 같아. 선아가 의견을 냈습니다. 재석이 동의했어요. 함께 호텔을 검색했죠. 여기 어때? 좋네. 거기로 하자.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죠. 토요일 아침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서 선아가 재석의 팔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재석이 선아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노력해보자.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죠. 바람이 좋네. 선아가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재석은 운전하며 선아를 봤죠. 이 사람과 25년을 살았구나. 재석은 새삼 실감했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아내였어요. 소영은 한 달의 꿈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오션뷰 룸이었어요. 선아가 감탄했죠. 와, 정말 좋다. 그러게. 재석도 경치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소영과 함께 왔다면 어땠을까?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재석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아와 함께 있는 지금에 집중해야 했어요. 과거는 잊어야 했죠. 저녁은 흑돼지 구이를 먹었습니다. 선아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소주도 한잔했죠. 맛있네. 정말 맛있어. 선아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석도 웃었어요. 노력하면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호텔로 돌아와 두 사람은 산책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당신, 응? 그 한 달 동안 어땠어? 선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재석은 당황했어요. 묻지 않기로 했는데. 그냥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난 알아. 선아가 재석을 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재석은 할 말을 잃었죠. 나도 힘들었어. 도윤 씨랑 있으면서도 당신 생각이 났어. 선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재석은 놀랐어요. 선아도 그랬구나. 하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했어. 새로운 사람과 있으니까. 선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석도 이해했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선아가 물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죠. 일단 노력해보자. 우리에겐 25년이 있잖아. 재석이 말했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일요일 서귀포를 구경했습니다.
폭포도 보고 시장도 갔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우리 예전 같네. 선아가 말했습니다. 재석이 웃었어요. 정말 예전 같았죠. 겉모습은.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아는 도윤을, 재석은 소영을 떠올렸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선아가 잠들었습니다. 재석은 선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였죠. 이 사람과 끝까지 가야 해. 약속했으니까. 재석은 다짐했습니다. 소영은 잊어야 했어요. 한 달의 꿈으로 남겨야 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재석과 선아는 각자의 일을 했죠. 월요일 아침 재석은 출근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소영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점심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잘 지내시죠? 그 한 달 잊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재석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대신 문자를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겼죠. 화요일 저녁 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상담 받아볼까? 재석은 놀랐습니다. 상담이라니. 하지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받아보자. 두 사람은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각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수요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두 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요? 선아와 재석은 서로를 봤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한 달의 비밀은 영원히 숨겨야 했죠. 권태기 때문에 왔어요.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쪽 진실이었죠. 상담사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문제점, 바라는 점 등이었어요. 재석과 선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상담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재석과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비밀이 있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선아가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엇갈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도윤과의 시간을, 재석은 소영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돌아온 일상은 예전 같지 않았죠. 목요일 오후 재석은 회의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여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회사 내 직원들의 아내끼리 만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 아내랑 최 대리 아내가 어제 또 만났대. 뭔가 수상하지 않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재석은 놀랐어요. 선아와 소영이 떠올랐죠. 퇴근 후 재석은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랑 자주 만나? 가끔. 왜? 선아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재석은 불안했어요. 두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죠. 그냥 궁금해서. 재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금요일 저녁 선아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소영과 마신 것 같았죠. 또 마셨구나. 조금만. 선아가 비틀거렸습니다. 재석이 부축해줬어요. 선아가 갑자기 웃었죠. 당신 소영이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 재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불안했죠. 무슨 얘기? 비밀. 선아가 장난스럽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불안한 마음에 잠들 수 없었어요. 두 여자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토요일 아침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만나자는 연락이었죠. 형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재석은 불안했지만 승낙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윤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서로의 아내와 한 달을 보낸 사이였어요. 할 말이 많으면서도 없었죠. 형님,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석이 긴장하며 들었어요. 우리 아내들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도윤의 말에 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여자가 수상했죠. 나도 그렇게 느꼈어. 혹시 우리를 시험한 건 아닐까요? 도윤의 추측이었습니다. 재석은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두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시험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은 그 한 달 어떠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좋았어. 자네는? 저도요. 선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죠. 일단 지켜보자. 재석이 제안했습니다. 도윤이 동의했어요. 두 남자는 헤어졌죠.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선아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일요일 저녁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선아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죠. 재석은 몰래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맞아. 완전히 빠진 것 같아. 우리 계획대로야. 재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란 말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겠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가. 선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시험이었단 말인가요? 도윤 씨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정신 못 차리더라.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속았다는 배신감이 컸죠. 선아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재석은 모른 척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죠. 누구였어? 소영이. 내일 만나기로 했어. 선아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재석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선아야,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그 한 달 왜 계획한 거야? 재석의 직접적인 질문에 선아가 놀랐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답이었죠. 무슨 소리야? 방금 통화 다 들었어. 남자들이 단순하다고. 시험한 거였어? 재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아가 당황했어요. 변명을 하려다 포기했죠. 그래, 맞아. 선아가 인정했습니다. 재석은 허탈했어요. 정말 시험이었구나.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선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재석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한다니. 그래서? 확인됐어? 당신은 완전히 소영이에게 빠졌잖아. 선아가 비난했습니다. 재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변명하지 마. 진짜 날 사랑했다면 거부했을 거야. 선아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억울했어요. 함정에 빠뜨려 놓고 비난하다니. 도윤 씨도 알아? 아니, 모를 거야.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재석은 도윤이 불쌍했어요. 그도 속은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석이 물었습니다. 선아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하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재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시험해놓고 이혼하자니. 뭐라고? 난 당신이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넘어갈 줄 몰랐어. 실망했어. 선아의 말이었습니다. 재석은 분노했어요. 너무 억울했죠. 당신이 제안했잖아. 당신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즐겼잖아. 소영이랑 행복했잖아. 선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당신도 도윤 씨랑 좋았잖아. 그건 연기였어. 난 매일 당신 생각했어. 선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죠. 월요일 아침 재석은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선아와 있을 수 없었죠. 어디 가는 거야? 당분간 따로 살게.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선아가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죠. 재석은 회사 근처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도윤도 알 권리가 있었죠. 도윤 씨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재석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내들의 계획, 시험, 그리고 이혼 결정까지.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정말이에요?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재석이 사과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담담해 보였죠.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소영이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도윤의 말이었습니다. 그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두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자네는? 재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고민 중이에요.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두 남자는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들에게 배신당한 남편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형님, 우리 가끔 술이라도 한잔해요. 그래, 그러자.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화요일 저녁 재석은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초라했지만 자유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재석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재석 씨, 들었어요. 선아 씨랑 이혼한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소영이 사과했습니다.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소영도 공범이었는지 피해자였는지 알 수 없었죠. 소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시험이었다는 거. 재석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소영이 대답했죠.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언제? 3주차쯤. 선아 언니가 털어놨어요. 소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재석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계속한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재석 씨가 좋아져서.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석은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윤 씨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소영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이혼하게 된 거였어요. 한 달의 실험이 모든 걸 망가뜨렸죠. 재석 씨. 네. 우리 만날 수 없을까요? 소영의 제안이었습니다. 재석은 놀랐어요. 예상 못한 제안이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이해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재석은 깊은 생각에 빠졌죠. 수요일 재석은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소영과 갔던 북한산이었죠.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만큼 복잡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재석은 자문했습니다. 55세의 새 출발이라니. 막막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하산하며 재석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목요일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선아가 보낸 거였어요. 재석은 담담하게 서명했죠.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허무했지만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였죠. 딸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죠. 아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른들 사정이 있어. 미안하다. 재석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 울었죠. 태준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이해해요, 아빠. 서연이 이해해줬습니다. 재석은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다행이었죠. 금요일 저녁 도윤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 남자 모두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였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형님, 후회 안 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남자는 위로가 되었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일단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네는? 재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자유네요. 두 남자는 건배했습니다. 쓴 경험이었지만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됐죠. 토요일 재석은 목공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제 시간이 생겼죠. 첫 수업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법을 배웠어요. 손에 톱밥이 묻었지만 즐거웠죠. 처음이신가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어요. 재석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3개월째예요. 재밌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재석은 신선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못했던 일들이었죠. 일요일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역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었죠. 첫 모임이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어요. 다양한 연령대였죠. 새로 오신 분이세요?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재석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가 환영해줬죠.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올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죠. 재석 씨는 왜 등산을 좋아하세요? 동호회 회원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오게 돼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재석은 편안했어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죠. 정상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김밥도 함께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시간이었죠.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꼭 올게요. 재석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모임이 좋았어요. 건강한 사람들과의 건강한 만남이었죠. 월요일 재석은 회사에서 평소보다 활기찼습니다. 주말을 알차게 보낸 덕분이었어요. 직원들도 눈치챘죠. 부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재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자유로운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화요일 저녁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도 이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재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소영 씨도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수요일 목공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의자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재석은 집중했죠. 솜씨가 좋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재석이 뿌듯했어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은퇴하면 공방 하나 차리고 싶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강사가 웃으며 격려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열심히 배우세요. 꿈이 생겼습니다. 작은 꿈이지만 설렜어요. 혼자만의 미래를 그리는 게 즐거웠죠. 목요일 아들 태준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재석을 만나러 왔어요. 원룸에서 만났죠. 아빠, 괜찮아? 그래, 괜찮아. 태준이 걱정했습니다. 재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든든한 아들이었죠. 엄마는 어때? 잘 지내는 것 같아. 할머니 댁에 계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재석은 안심했어요. 선아도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죠. 아빠,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편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재석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 저녁 도윤과 또 만났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이였죠. 형님, 소영이한테 연락 왔어요? 가끔 문자 와. 자네는? 재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아 씨한테는 연락 없어요. 깨끗이 끝낸 것 같아요. 두 남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들의 배신은 아팠지만 덕분에 자유를 얻었어요. 아이러니했죠. 형님,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재석이 놀랐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었죠. 어디로? 제주도 어때요? 올레길 걷고 싶어요. 두 남자는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우정이었어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친구였죠. 토요일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엔 설악산 당일치기였어요. 재석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죠. 버스 안에서 회원들과 대화했습니다. 다들 친절했어요. 재석은 소속감을 느꼈죠. 재석 씨, 결혼하셨어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재석의 담담한 대답에 회원들이 이해해줬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위로가 됐죠. 설악산은 장엄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재석은 감탄하며 올랐죠. 와, 정말 멋있네요. 매년 와도 감동이에요. 회원들과 함께 감상을 나눴습니다. 재석은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죠. 하산 후 회식을 했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막걸리였어요. 재석은 즐겁게 어울렸죠. 재석 씨,
다음 달에 지리산 종주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재석이 기쁘게 승낙했어요. 도전해보고 싶었죠. 일요일, 재석은 서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결혼 후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죠. 여행 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소영이었죠. 소영 씨? 재석이 부르자 소영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재석 씨,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이상 만에 마주친 거였어요. 서로 많이 달라져 있었죠. 커피나 한잔 할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점 내 카페로 갔죠. 잘 지내세요? 네, 나름대로요. 소영 씨는? 재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적응 중이에요. 혼자 사는 게 쉽진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재석이 위로했습니다. 소영이 고마워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재석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소영이 사과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히려 고맙기도 해요. 재석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권태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의 자유를 몰랐을 거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관계가 뭔지. 소영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어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가끔 연락해도 돼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이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요. 아직은 정리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소영이 이해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각자의 길로 가야 했죠. 건강하세요. 소영 씨도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재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재석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자신과 대화했죠. 오늘은 목공 수업에서 의자 다리를 완성했다. 뿌듯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재석은 펜을 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삶이었죠. 화요일 저녁 딸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왔어요. 재석이 고마워했죠. 아빠 혼자 사는 거 걱정돼서. 괜찮아. 요리도 배우고 있어. 재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안심했어요. 아빠가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았죠. 아빠, 행복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서연이 아빠를 안아줬습니다. 재석도 딸을 꼭 안았어요. 가족의 온기가 따뜻했죠. 수요일 목공 수업에서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재석의 첫 작품이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겼죠. 축하해요. 첫 작품 완성.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재석이 뿌듯했어요. 작은 성취감이 컸죠. 집에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원룸 한 구석에 놨어요.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죠. 목요일 도윤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두 남자의 힐링 여행이었죠. 형님, 올레길 걸으니 좋네요. 그러게. 머리가 맑아져.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됐죠. 형님은 후회 없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바다를 보며 대답했어요. 없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자네는? 저도요.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됐죠. 금요일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재석은 활력이 넘쳤어요. 여행이 큰 도움이 됐죠. 주말 등산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엔 북한산이었어요. 소영과 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재석 씨, 다음 달 지리산 종주 준비는 어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꼭 완주하고 싶어요. 그 정신이에요. 동호회 사람들과 즐겁게 산을 올랐습니다. 재석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공동체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석의 새 삶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목공, 등산,
독서,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했죠. 어느 날 저녁 재석은 일기에 썼습니다. 55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처음엔 막막했지만 지금은 감사하다. 그 한 달의 실험이 없었다면 이런 자유를 몰랐을 것이다. 선아와 소영, 도윤 모두에게 감사하다.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다. 재석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세상은 넓고 인생은 아직 길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재석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이 달력을 확인했어요. 등산 동호회가 없는 날이었죠. 시간 있어요. 그럼 등산이나 갈까요? 예전처럼. 소영의 제안이었습니다. 재석은 잠시고